예, 안녕하세요. 송기표라고 하고요. 앞에 저기 발표하신 분이 노동당 당원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청년들도 같은 노동당 당원. 제가 오늘 일단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뭐 대한정당의 필요성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정당이 그 어느 위치에서 자리를 잡는 게 좋겠나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보시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표 2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 40%, 뭐 안철수 성형 15%, 민주당 15%라고 그 옆에 뭐 진보사당 뭐 다 합쳐서 10%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대한정당 논의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진보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한정당을 만든다 할 경우에는 이제 빗검처럼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대한정당이 그러니까 그 진보동네 10% 안에 또 하나의 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포지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그 포지션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진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사회주의, 민족주의, 뭐 공산주의 자기가 그 진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 나름의 어떤 신념을 이렇게 진보라는 말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걸 정작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민주당보다 더 나간 애들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거운동 하면서 뭐 우리 진보정당이라고 그러면 막 할아버지들이 민주당 그러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진보라는 거를 민주당 왼쪽으로 이해를 하시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를 표방하는 대한정당을 할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저기 그림에서 보듯이 한쪽 구석에 진보동네 10%의 중에서도 일부를 차지하는 그렇게 어떤 저는 진보의 감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렇게 탄생하자마자 거기 갇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진보의 이게 바로 우패 민주당 왼쪽 구역인데요. 여기 갇힐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국회 민주당 왼쪽 구역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른바 디베르제 법칙이라고 해서 양당 구도를 극복했었던 소선거제에서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완전히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설사 대한정당을 만들어도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양당 구도가 완전히 불멸의 구도가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새누리당 왼쪽에서 턴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색칠한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면은 양당으로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현재 양당 구도라는 것이 되게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약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양당 구도라는 게 지역 간 대립 구도, 그러니까 영남 호남 간 대립 구도에 이렇게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3당이 의미 있는 제3당이 발생한다. 그러면 약간 호남이나 영남에서 바로 2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약점을 공격해서 이 위치에 좀 되게 추상적인 그림입니다만 어쨌든 그 위치에서 자리 잡으면 이 양당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저는 이제 이걸 북한 마케팅 더하기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왼쪽이기 때문에 북한 마케팅을 좀 새누리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북한 마케팅을 해서 새누리당과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북한 문제에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복지에 찬성하는 이 세력과 그러니까 복지를만을 기준으로 갈라질 수 있다.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소득 저학력 노년층의 그분들이 대한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은 한국에서는 좌파적인 걸로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좌파의 이념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걸 우파에게 양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수와 진보라는 긴 어떤 꽤 오래된 이 구도를 아예 흔들자.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 마케팅 더하기 복지 국가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사회민주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지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현재적으로 대한정당 논의가 되게 풍년이거든요. 당 만들자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이 논의가 지금은 풍년이지만 내년 중으로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내년 중으로 꺼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이제 기존의 양당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대한정당의 논의는 대한정당이라는 말만 있고 별로 이렇게 컨텐츠가 뭔지 대안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돼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한정당 논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뭔가 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뭔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이걸 밀고 나가는 방식으로 대한정당의 논의를 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3인당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서 이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경험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한정당 얘기 막 하다가 제가 3인주의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 우리 동네 아줌마 어떤 분은 막 이제 집에 가서 3인주의를 네이버에 쳐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이버에 검색어 쳐가지고 5분 안에 뭔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념정당이 우리 요 시대의 이념정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정당 논의가 지금 매우 풍부할 때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근거를 갖고 안정적인 근거를 갖고 쭉 이어질 수 있으려면 3인당이라는 이런 3인당의 브랜드화 전략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